다음은 제2부 순서로서 대한민국 애국 유튜브 방송 기자분들을 모시고 총재님께서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의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끝난 다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총재님 답변 말씀이 있겠고, 질문하실 때는 방송사명과 기자분들의 존함을 밝히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2022년 3월 9일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에는 안보 상황이 아닐 때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년 3월 9일 대선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발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3월 9일 날 치러지는 대선이 과연 어떠한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해병대 구국동지회가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에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치러지는 선거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의 대한민국은 양진영으로 나눠져 싸움을 합니다. 사회주의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오늘도 아침에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해가지고 도발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번 3월 9일 날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세력이 패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는 3월 9일 대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우리는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답고 참 좋은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되는 것이 하나의 숙명입니다.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대통령으로 나온 후보가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8명 중에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감이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한 사람을 내세워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 만나서 대화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10명 중에 7사람은 정권 교체를 다 원합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또 그 중에 지금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이건 뭐 나중에 가서 순조롭게 아마 될 거예요. 야권 단일화는 될 겁니다. 될 건데, 우리 우파라고 자처하는 국민, 유권자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분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면, 우파라고 자처하는 그분들 중에 국민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홍길동이가 대통령을 돼야 돼 하고 홍길동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지지율을 보면 높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된다면 나는 기권할 거야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분류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했는 주범임으로 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벨도 없느냐, 나는 기권할 거야 하는 분류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4.15 부정선거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우파 중에서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다 그들이 주장 맞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공감입니다. 저도. 그런데 우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흡고 내가 싫고 저 사람이 과거가 그랬다 손치더라도 빨갱이를 대통령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바꿔놓고 그 후에 그러한 문제는 후에 따지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파가 분열되면요 절대로 정권 교체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한테 내가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다. 우리 동네와 저쪽 동네 두 동네가 서로가 응얼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동네 대표로 저 동네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는데 딱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일 이 동네에서 못된 일을 이거 했어. 그래서 안 돼 하고 안 세우고 비리비리한 사람을 갖다 세웠을 때 그 동네한테 매일 그다 터지고 당하지 않느냐. 우선 저 동네를 이기려면
과거에 그런 것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용서하고 내세워서 사람 만들자. 이렇게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병대 전후 구국 동지회는 처음 출발부터 오로지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투쟁한 게 뭡니까? 이 나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고생한 거 전부 숲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운 변화가 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무서운 속력으로 나라 변화가 옵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전부 오늘 9월 28일 서울 수복 71주년을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해시켜가지고 반드시 이 정권을 축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지켜내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9월 28일 서울 수복 71주년을 맞아가지고 해병대 전후 구국 동지회는 전국에 있는 80만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